언론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청약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이게 작년까지 언론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언론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자, 2008년과 21년부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2008년에는 미분양이 먼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빠졌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먼저 빠지고 미분양이 늘었죠. 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을까?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집값보다 비싸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했죠.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고분양가 관리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집값보다 저렴했죠.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생긴 거고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나마 청약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로또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로또는 꽝이에요. 로또라고 말해서 심리만 부추기는 거고 그러면서 분양가 더 올리려고 누군가 로또 당첨되는 편중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정선이 이 정도인데 분양가가 이 정도고 집값이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 로또죠. 부자에서 그지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분양마저도 늘어나고 있다. 자, 2월에 나온 기사예요. 1월에 미분양이 2만 가구가 넘어섰다. 그것도 중형주택이 가장 많죠. 물론 중형주택을 많이 분양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증가했느냐? 전월 대비 22.7%다. 9월에 저점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왜 9월이 저점이냐? 8월 말에 금리 인상 시작했고 총량 관리도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융 쪽을 쪼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미분양이 늘더라. 과거에도 미분양이 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 미분양, 전세가, 경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준다. 그래서 꼭 얘 다음에 얘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대출을 쪼이면은 분양 먼저 쪼이고 2달 있다가 주담대 쪼이고 한 2달 있다가 전세 대출 쪼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금리는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분양시장도 경매시장도 주택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저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거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때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죠. 침체가 아니죠. 투기 수요를 빼고 실수요들 위주의 시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실수요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실수요들 이거 거래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격에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 전에 거품이 낀 가격에서도 영끌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사람들 유도하고 공포수요 만들어낸 이게 왜곡된 거래 시장이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는 줄죠. 여력을 가진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옥석 가리기. 지방에 집중됐고 서울은 뭐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방 미분양 쌓이는데 지방 분양 들어간다. 지방은 망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로 서울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도 벌써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만 했느냐? 1순위 청약 못 채운 단지도 나왔죠. 6개 타입이 미달이 났다. 또 옥석 가리기. 수유동은 서울에서 외곽이니까 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남이 중심이고 노도강 은평구, 동강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데 핵심은 서울도 미분양이 났다는 거죠. 언제 미분양 많이 났어요? 금리 인상기에 많이 났었죠. 최근에 미분양 언제 났었어요? 저거 뭐 미계약이라고 우기는데 2018년 금리 인상기에 그때 났었죠. 청량리나 광진구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시작이다. 지금 옥석 가리기 이야기 해야 되니까 서울은 미분양이라고 안 하죠. 미계약이란 표현을 쓰죠. 서울 아파트의 반전, 미계약이 쌓인다. 미분양은 안 쌓이고. 무순위 청약을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계속 무순위 청약이 진행 중이면 미분양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지방은 그냥 미분양 따긴 박아버리고 서울은 계속 띄워야 되니까. 사전에서 미분양 찾아보세요. 정해진 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되지 않음. 일부가 분양되지 않으면 미분양입니다. 계속 미계약이라고 새로운 단어 신조어 만들어내서 하는데 보류지, 회사 보유분, 미분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막 보류지 강남 쪽에 막 나오고 있고 인기 엄청나다고 하죠. 그거 미분양 물건이에요. 미분양 났다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회사 보유분 회사가 왜 갖고 있어요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사업에 손대는 게 낫지. 왜 가지고 있어요? 미분양이니까 숨긴 거예요. 부산에서 나왔죠. 한 2가구 났다고 해서 보니까 100가구 미분양이었던 거. 구라들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라가 잘 먹히던 시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한 100가구 났는데 2가구 났다고 해봐요. 한 500명한테 전화 돌려봐요.
분양업자들 하나 팔면 다 돈인데 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2가구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심리가 자극이 되죠. 그러면서 분양 끝내가지고 미분양 없는 척 이런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것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고육지책 마케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분양가 할인해주는 공동구매, MGM 마케팅, 속칭 벌떼 마케팅. MGM 뭐예요? 업자들이 받는 거.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돌려주는 안심보장제. 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알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낸 쪽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거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쪽이라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이게 계약금의 목적인데, 계약금을 안심보장제로 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 계약금 정액제. 보통 계약금 한 7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10% 정도 받아요. 때에 따라서 5% 받는 데도 있고, 진짜 막 세게 나오는 데는 20% 받는데, 보통 한 10%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계약금 정액제 1,000만 원만 내고 일단 계약하세요.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도금 무이자는 좋은 겁니다. 건설사에서 내주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겠다는 건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중도금, 일시상환, 만기상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자 내지 말고 잔금 시기에 잔금 대출 받으면서 중도금 일시상환하고 자금 내라. 이자도 그때 다 일시상환하는 거다. 쟤네는 만기 때 금리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그런 거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이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중도금을 잔금 납부 시까지 늦추는 거, 요거는 이자 폭탄 맞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득인 것 같은데 훨씬 손해다. 어쨌든 나오고 있는 거 다 나오죠. 할인 분양,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이런 혜택들을 왜 주느냐? 미분양 남아있으면 똥줄 타니까. 미분양 시장이 이렇다. 그런데도 분양가 오른대요. 분양 눈치 보기. 윤석열 당선으로 분양가 오른다. 유가 원자재 오르니까 분양가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니까 분양가 오른다. 이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산정 기준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면서요. 원가 공개나 똑바로 해라. 기본형 건축비가 합리적인지. 분양가 오른다고 칩시다. 저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21년 때랑 다르게 2008년에 미분양이 먼저 늘어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분양가 때문이다. 분양가 올리면 분양 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분양이 안 돼서 지금 할인 분양하고 있는데, 근데 왜 분양가 오른다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진짜 올릴 수 있느냐, 건설사에서. 아직 뭐 분양이 잘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올릴 수가 있죠. 근데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을 받아라 라고 공포 수요를 자극해서 분양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졌어요? 해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상적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라면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해제해야죠. 괜히 해제했다가 피본데 있었죠. 부산, 일산, 남양주. 이꼴 안 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규제지역 해제되면은 분양 다시 뜰 거니까 지금 당장 분양 받아. 집값 뜨고 분양 뜰 거고 투기 수요도 몰릴 거고 비싸게 사줄 거니까 지금 당장 분양 받아라. 분양가 만기 상환 같은 경우 전매로 팔면은 그 부담은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지금 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만 계속 자극시키고 있는 거다. 지금 전국의 빈집이 151만 채랍니다. 이 중에 1년 이상 빈집이 4채 중 1채. 즉 공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양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돈이 되니까. 전세 수요가 들어오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집값 계속 올라가고 누군가가 사겠지. 중국 같은 경우는요, 분양 끝냈을 때 인테리어나 이런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시멘트 덩이만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다 집주인이 있어요.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구나 카우나 분양받고 전매하고 막 집값은 띄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투기 수요들, 가수요들 쫙 빠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빈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전보다 훨씬 더 공급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많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급 부족은 실수요 위주로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상 실수요들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 공급 부족을 토대로 집값을 띄울 작전만 쓰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빈집도 늘어나고 매물도 늘어나요. 지금 그러면은 신규 공급 플러스 매물, 이게 전체적인 공급이죠. 입주가 적어요. 집값은 오를 거예요. 공급 부족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보통 한 4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랬죠? 5만 건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미 만세대의 공급이 들어와 있는 거다. 어디서 약을 파냐? 얘네도 소화 안 되는데 미분양이 소화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공급 폭탄 해주신대요.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공공 공급이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간 주도로 공급한대요. 수도권에. 된다고 해야죠. 그리고
수요는 더 줄고. 자, 공급 과잉인데 공급 부족이라고 속이고 있었죠? 빈집 늘어나고 미분양 늘어나고 매물 늘어나고 공급도 더 늘리고, 그런데 수요는 빠지고 있다. 공급 과잉 가속화된다는 거죠. 미분양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터키처럼 한번 망해보고 싶다, 그래서 금리 내리거나, 미국이 막 금리 10차례 올리는데 부동산 빠지면 안 되니까 금리는 되게 천천히 올리겠다 해서 막 한 차례 올리고 두 차례 올리고 그런 미친 짓 하지 않습니다. 환율만 폭등하지 않도록 잘 유지할 정도의 금리만 맞춰주면은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